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장중 등락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선물 매도는 나오지 않았고 해외 시장이 조정폭에 비하면 아주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외 시장도 유럽 증시는 생각외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이 눌림을 상당량 회복하여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계속 빠지면서 시장의 양상이 내년에는 좀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우리 증시는 얼마나 더 상승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이 그 텔레그램 채널 개통이 완료됐어요. 델타 회원, 감마 회원 모두 개통이 됐는데 일단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텔레그램 채널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동시에 장중 브리핑을 할 계획이에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 후에 보실 수 있는 이 커뮤니티 게시판, 거기에 이제 업로드되는 일일 시황 스크립트 또는 뭐 소통 유장 게시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채널 링크를 남겨뒀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수요일이 미국 증시 급락에 관해서 뭐 정확한 원인을 내놓고 있는 리서치 페이퍼가 없죠. 사후적으로는 뭐 제로 데이트 투 익스파이어 옵션, 요 풋 옵션 매수가 과도하게 쌓이면서 숏 감마가 손절되어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이게 어떤 경제 지표나 이벤트에 의한 하락이 아닌 내부적인 이 파생상품 이슈로 만들어진 시세였죠. 그래서 해외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미국 말고 유럽이나 우리 시장이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40분 동안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제법 반등이 나온 듯 했는데 재차 하락 전환해서 오전 11시에 저점 347.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의미 없는 반등을 하다가 장마감 40분 정도 남겨놓고 약간의 반등을 해서 마감했어요. 자, 이 정도만 보면 우리 시장의 흐름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나 싶죠. 자, 그래도 우리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전일이 외국인들이 그 1조 5천억이라는 역대급 선물 현물 매수를 했어요. 이게 매크로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이 뒤집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1조 5천억을 샀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거의 다 까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했죠. 근데 4천억밖에 안 했어요. 현물은 매도 안 했어요. 즉 어제의 선물 매수분은 그대로 둔 채 현물 매수분에 대해서만 이 해지 매도를 쌓은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 전체 순매수 규모는 뭐 뉴트럴이나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는 무려 2천억이나 매수했어요. 나머지 주식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정도만 했다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방향성이 여전히 상방으로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선물 베이시스는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일이 선물 베이시스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오늘이 뭐 이론가 대비 2포인트 콘텐고인 선물 베이시스 정도로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뭐 대량으로 들어온 거 이런 건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선물 베이시스가 이 정도로 강세가 유지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외국인들이 전일 매수했던 선물을 다 까뒤집지 않아서 베이시스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 베이시스가 강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개장 초의 반등에도 그리고 오전장 눌림 또 오후장의 반등 이럴 때 모두 선물 미결제 약정은 꾸준히 늘었어요. 전일 대비 미결제 약정이 6,600개가 넘게 증가했거든요. 물론 지금 선물 미결이 워낙 비어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늘 대기하고 있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선물 매도 해지는 들어올 망정 눌림 시 선물 매수가 만만치 않게 장기 포지션, 즉 미결제 약정 증가를 동반하면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뭐 내일 우리 증시 폭등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이 꽤나 올라서 마감했기 때문에 뭐 이길 시가서는 나름 긍정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래도 점검해야 될 나머지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개인이 전일 오전 11시 이후로, 그러니까 그 수요일 오전 11시 이후로 급등할 때 콜옵션 357회 대량의 미결제 약정 3만 개가 넘게 생산시키면서 상방 해지를 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오늘 지수 하락에 이 콜옵션 매수 해지가 풀린지를 잘 봤는데 전혀 안 풀렸어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높은 델타 절대값을 지닌 풋옵션 매도 해지가 쌓였어요. 이 수요일이 상승이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하더라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일은 풋매도를 제대로 못 쳤다라고 하면
오늘 뭐 조정 나왔으니까 이거는 자신있게 풀매도를 칠 기회로 삼은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편 외국인들은 전일이 미국 증시 급락에 대해서 뜨거워 이렇게 느낀 것인지 극외 가격 풋옵션 매수를 제법 큰 규모로 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보험용으로 달아놓은 것이라서 아직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번 주 주봉 마감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해외 시장 반등으로 우리 시장이 갭상승 출발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매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여하튼 금요일 그 시장이 열리고 나면 며칠간이 또 연유가 있죠. 그래서 상승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강세콜 포지션 정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네이키드 콜 매수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프리미엄이 장중에 제법 찌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정말 약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약했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이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이 이유에 대해서 유로존 시장 참여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개당초에는 반등 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점심시간 무렵에는 원래는 이제 추세 상승이 쭉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 초반의 상승을 다 뒤집는, 그래서 전일 미국 세션에서 유럽 지수 선물이 저가를 찍은 자리, 거기까지 가는 눌림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바닥 찍은 건 한 번이에요. 외바닥이었는데 외바닥 기록하고 나서 시장이 나름 반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본장 마감 후에나 올랐어요, 지수 선물이. 그리고 유럽 증시 장중 내내는 거의 제대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트레이드의 관점에서는 저는 유럽 증시가 확실히 지금 당분간은 모멘텀을 상실한, 즉 유럽 증시가 한번 상승을 쫙 하다가 횡보기에 들어서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한다는 얘기했었죠. 그런 횡보기에 들어가서 그냥 MSCI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에퀴라고 하죠. 거기에 그냥 마켓 퍼포먼스 수준?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온 것이지, 지금 시장이 유럽이 특별히 더 여기서 아웃퍼폼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유로스탁스 변동성 선물은 장중 꾸준한 상승이 일어났는데, 미국 지수 선물이 유럽 세션 내내 꾸준한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 하락이 얼마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유럽 시장 참여자들도 저평가된 변동성 이거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증시는 그렇다 치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이상했던 것을 꼽자면 통화시장이었습니다. 수요일이 증시 급락과 함께 채권 시장에서도 단기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통화시장에서는 엔화 강세만 있었고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은 고르게 눌렸어요. 오늘도 아시아 세션에서 엔화 강세는 이어졌지만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은 초반에는 그렇게 안 강했어요.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해서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 그러니까 미국 GDP 그리고 신규 실업 시장 정건수,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이게 그렇게 비중이 있는 지표들 아니죠.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오면서 점점 가속도를 붙여서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표 발표 이후에는 쇼스키주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비달러 바스켓 중 오지달러는 아예 분기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렇게 상품 통화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수렴을 해오던 유로화도 초반에는 흔들거렸거든요. 근데 저녁 8시가 되어가면서 추세적 상승이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또는 뉴스 플로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8시부터는 이 비달러 바스켓이 동시에 강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일이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달러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이 이거 쓸데없는 짓 했구나, 그러면서 트레이더들이 비달러 매도 포지션 빠르게 걷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에 대한 액션도 기본적으로는 비달러 강세, 채권 강세, 지수선물 급등 이렇게 나타났지만, 저는 이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게 과연 참된 반응이었을까? 이건 좀 많이 의심이 듭니다. 자, 왜냐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 이후에 최근 박스 상단 돌파하는 상승 나왔거든요. 미국 10년 국채도 돌파하고, 그리고 유로존 독일 10년 국채도 돌파하고. 그런데 상승세가 1시간도 안 갔어요. 그리고 본장 개장 후에는 채권 싹 다 얻어맞았습니다. 물론 무슨 대폭락 난 건 아니죠. 어쨌든 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한 채권 상승분은 싹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선물 또한 지표 발표 후에 굉장히 강력한 스퀴즈가 나왔죠. 근데 지금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는 하락 나왔어요. 그나마 통화시장만 잠깐 조정이 있었을 뿐 비달러 바스켓 강세 이어졌는데, 자, 이건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통화시장만 계속 끝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채권도 눌림, 지수선물도 장중에 계속 눌림,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통화시장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게, 자, 첫 번째 이유,
연말 달러 실수요가 기대와는 달리 좀 별 볼이 없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연말에 달러 실수요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달러 바스켓들이 좀 눌리고 그러는데, 이거 올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내일 미국 PC 지표, 지금 다들 기대는 물가 꺾였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과연 채권 가격이 얼마나 더 뛸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달러 인덱스가 또 얼마나 더 부러질 것인가,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자, 여하튼 내일은 휴장을 앞둔 자리라서 좀 더 과도한 흐름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맞추고 간다? 그거는 좀 복불복일 것 같습니다. 자,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비달러 바스켓이 움직임이 연도돼서 장중에는 눌림 보였죠.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 강하게 상승했고요. 매도자들이 사라진 가운데 구리는 종가 고가 양봉을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기름 시장은 달랐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에서 앙골라가 한 밤 9시 한 10분쯤? 그때 이제 오펙 탈퇴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장중 한때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미국 세션 들어서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에 힘입어서 유가는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 앙골라 사태가 발표한 가격 수준, 그러니까 브렌트 전일 종가 기준까지만 올라왔고 거기서부터는 좀처럼 이제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가 나오니까 유가도 조심스럽게 반등해서 브렌트 기름은 어쨌든 종가는 79달러 위로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 이 브렌트 기름이 어쨌든 80달러 넘겨야 이제 투자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은 거래일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쉬울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오늘 아주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일 장마감 무렵 무슨 이유가 되었든 현물을 종가 저가로 처박아두고 오늘 CME 전자거래 딱 시작되니까 나스닥 선물이 바로 상승 시작하게 됐죠. 이게 오전 11시까지 조심스럽게 상승을 하고 나서 원래는 이때쯤에 이평선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러져야 돼요,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하면. 그런데 11시 이후에는 상승 각도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반등을 이어가요. 그때 근데 해외 시장을 보면 아시아 세션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계속 얻어맞았죠. 물론 이제는 엔화 강세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나스닥 선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등의 각도가 점점 키워지면서 이어났다,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유럽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는 상승 각도를 더욱더 키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 증시는 현물 기준 갭다운 출발하고 나서 좀처럼 반등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나스닥 선물은 0.5%대의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일 하락폭이 마이너스 1.5%인데 그 3분의 1도 안 되는 0.5% 반등한 게 무슨 의미 있냐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0.5%가 반등한 형태를 보면 유럽 세션에서 한 저녁 8시쯤에 거의 장중 외바닥 나올 정도로 꽤 큰 하락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스닥 선물 하나도 안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외부의 무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지난밤에 나스닥 하락은 이제 과했다,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 10시 30분에 지표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거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숏 커버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요. 자, 어쨌든 숏 커버 이후에는 지수 선물 조심스럽게 눌렸고요. 본장 개장 후에도 주요 지수 선물은 장중에 계속 눌림 줬는데, 그래도 오늘의 눌림도 마찬가지로 아주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왜냐? 우선 초반에 눌림의 이제 변동성이 오히려 살아났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변동성이 폭발한 거 그런 건 아닌데, 이 새벽 2시 30분부터 변동성 선물 1월물은 전일이 고점권에 한 팀 모자란 15.95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해야 되죠. 물론 이제는 새벽 2시 20분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시적인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왜 눌림 나온지 뉴스 플로우 없었고 그냥 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이유 없이 누르다 보니까 5분도 안 돼서 한 나스닥 한 60포인트 눌림을 5분도 아니야, 한 2분 만에 반등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빠르게 만회한 다음에 지수 선물은 아주 징그럽지만 꾸준히 반등을 해서 결국 마감 때 새벽 5시 6시부터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바삭 대비 한 150포인트 급반등해서 마감하게 됐어요. 자, 나스닥이 반등에 어떤 종목이 주된 영향을 줬는지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외견상으로는 마이크론이 전일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하고 오늘 갭상승 8% 출발해서 장중 내내 강세 보였다, 이런 것들, 또는 ARM 홀딩스가 4%대 반등해서 내년에 테마가 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 남겼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전장은
시장이 분산 과정을 거쳤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변동성 매수자들이 야 이거 하락 없구나 손절 싹 하고, 그리고 나서 지수 선물 매도에 대한 숏커버 싹 들어오면서 인덱스 매수가 들어와서 그 나스닥 종목들 보면 오후에는 개별 종목이 다 고르게 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는 지표로는 이제 인덱스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 종목이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싹 그 바스켓으로 땡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는 뭐 일부가 뭐 리테일 풋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견 공감이 가요. 참 놀랍죠. 그 오늘 제가 상승한 종목들 하나 얘기하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지금 오늘 5% 올랐거든요. 이게 거의 뭐 12월 내내 오르고 있는데 11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연중 신고가 갱신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저가가 이제 연초에 있었는데 1월달에 있었는데 거기 대비 5배를 넘는 상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상승폭은 11월, 11월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이거 내년에도 시장이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강한데 참 놀랍습니다. 오후 시장의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변동성 선물 1월물은 다시 15.4포인트까지 눌려요. 내일 뭐 PC 물가지수 잘 나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지표 발표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든 변동성이 또 죽는다. 그러면 저는 어제 기준으로서는 변동성이 일중 쌍고점 찍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런데 반대로 금일 증시가 상승의 한계를 보이고 윗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도루묵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상승할 경우에 시장이 정말 이제는 기간 조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증시가 어쨌든 오늘 5위평 회복했거든요. 나스닥도. 그리고 나서 다시 5위평을 까고 내려가면 이제 11선 조정인데 이거를 과연 내일 하루에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휴일도 많이 남았는데 뭐 어떤 형태가 나오든 이제는 4월간의 휴일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과격한 조정은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약한 선물 시장에서 이 350.5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어요. 그동안의 선물 베이시스가 강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뭐 이 정도 상승으로는 그냥 양옵션 프리미엄 제대로 죽인 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이 8% 상승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이 생길 것을 보면 이거는 우리 증시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갭상승 뭐 계속 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기존의 강세콜 포지션이라든지 뭐 선물 매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이벤트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장중에 좀 많이 올라오면 오늘은 좀 차익 실현성 매도가 시장을 한 차례 누르면서 어제 이젠 유럽이나 미국이나 장중에 외바닥으로 이젠 그 장중에 그 눌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격 조정은 얼마나 줄 수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롱 포지션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일 국채 숏 포지션 늘릴 기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미국 지표 발표와 함께 독일 10년 국채 분기 신고가 갱신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 갱신 후에는 밀리긴 했지만 이거 진짜 연말에 기어코 스키 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포지션 늘리진 못하고 있어요. 여하튼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트레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동성 선물 1월물 매수 포지션 이제 2개만 갖고 있어요. 워낙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뭐 문제도 없고, 그리고 휴일 등을 감안하면 보험용으로 나머지 2개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하루만 있으면 뭐 주말까지 긴 휴일을 보내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은 그 박싱데이라고 해갖고 유럽은 대부분 휴장하죠. 또 미국만 열리는데 그 지표도 뭐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뭐 수요일 새벽 3시 그때 이제 2년 국채 입찰 뭐 그 정도 있는데 뭐 마지막 국채 입찰을 해서 사실상 그냥 휴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